과일나무 심어 놓으면 세월 지나면 과일 저절로 열리는 줄 아시는 분은 절대 과일 볼 수 없죠. 질리도록 하는 얘기, 나무는 자라기만 합니다. 100여 년도 더 사는 나무가 4, 5년 만에 열매 달 리 없죠. 농부가 과일을 닳도록 유도를 하니답니다. 과수를 처음 심은 사람은 나무만 자라도록 했지 과일이 달리도록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 열릴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만 묶어서 말하면 가지를 세워서 힘차게 자란 나무를 열매가 달릴 가지 즉 내년도 결과지 될 순을 눕혀야 자라는 순이 먹고 멎은 순이 꽃눈이 오고 이게 자라서 내년 꽃피고 수정되고 결실되고 커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냥 자유방임해도 다른 것은 몇 개라도 열리지만 사과는 어렵습니다. 또 주위에서 여러 과수 중 사과나무 열매가 안 열린다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묵은 가지에는 꽃도 과일도 달리지 않습니다. 특히 사과는 올해 나온 신초가 자람을 먹고 그 끝에 꽃눈이 오고 이게 자라서 내년에 과일 열리는 결과지가 됩니다. 이 신초가 끝순이 묻도록 하려면 인간이 눕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이 키운 후지 같으면 수평 이하로 눕혀야 끝순이 먹고 그 끝순에서 꽃눈이 오고 과일 열립니다. 오늘이 6월 하순, 곧이어 7월 상순부터 멎은 순 끝에 꽃눈이 붙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멋대로 자라고 있는 이 순들은 자라기만 하려 하고 도무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해가 되어도 사과가 안 열리는 나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순들로 가득할 겁니다. 무성하게 계속 자라기만 하고 있죠. 이렇게 자라기만 하는 가지에는 꽃눈이 오지 않습니다. 꽃눈이 오지 않으면 내내 잎은 피어도 꽃은 피지 않죠. 설록 피는 꽃이 있어도 꽃눈이 튼실하게 자라지 못하여 수정 결실로 이어지지 않죠. 사과 재배 처음 하시는 분은 이 까닭을 모르고 그냥 내년을 기약합니다. 신초 가지를 눕혀 자람을 멈추고 거기에 꽃눈 오게 하여 좋은 결과지로 만들지 않고서는 백년하청이죠. 순이 멎은지 멎지 않은지는 가지 끝순을 보면 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면 1m도 더 자랍니다. 이게 원래가 나무가 원하는 것이고 반대로 농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순은 끝이 멎어 있습니다. 일단 순이 자람을 멈춰야 여기에 꽃눈이 올 수 있습니다. 잘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순이 멎은 상태이고 오른쪽은 아직 멎지 않고 계속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리키고 있는 곳은 모두 순이 딸깍 멈추고 곧 꽃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꽃눈이 올까요? 멈춘 자리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꽃눈이 옵니다. 여기 끝순이 멈춘 이런 가지는 내년도 꽃피고 열매 달리는 결과지가 되는데 이렇게 작은 한 뼘도 되지 않는 이런 결과지를 단과지라고 합니다. 제일 우량한 사과가 달릴 가지입니다. 한 뼘도 넘는 이런 결과지는 장과지라고 하죠. 보통 단과지보다는 좋은 결과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꽃눈만 잘 자라면 과일 탐스럽게 열립니다. 그 중간의 결과지를 중과지라고 합니다. 단과지보다 훨 짧은 어찌 보면 점이나 사마귀처럼 작은 눈, 이걸 화속상 과지라고 합니다. 이 화속상 과지는 아주 짧은 것은 다음에 과대지가 달리지 않아 아주 좋은 결과지는 아닙니다. 과일이 달린 곳에서 나온 이러한 가지를 과대지라고 하는데 달린 열매에 광합성 양분을 보내줍니다. 그러니 이게 없는 사과는 잘 굴지 않죠. 과대지인 이 순은 언젠가는 멎습니다. 이 가지에서 만든 양분을 바로 옆 과일로 키우는 데 사용하니 이건 자람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지 끝도 당연히 내년에는 꽃피고 사과 열립니다만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이 저 멀리 주지에서 이까지 산 넘고 물 건너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과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 가지에서 사과 달 자리가 없으면 여기에라도 달아 나무 세력의 균형을 잡습니다. 앞의 얘기에서 새순이 나오면 그냥은 자라기만 하고 이 신초를 눕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눕히는가? 열매 열리고 새순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5월 중하순,
1차 순이 나올 때 순을 유인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이 계속 자라고 있으니 틈틈이 합니다. 올라오는 신초 중에서 가지 등 위에서 똑바로 위로 힘차게 자라는 가지는 눕혀도 끝순이 좀처럼 멋지 않습니다. 이런 가지를 도장성 가지, 도장지라고 합니다. 이건 기회를 봐서 제거하거나 절단합니다. 반대로 가지 아래서 나온 땅으로 향하는 순은 너무 허약하니 이것도 적당치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거합니다. 가지 옆구리에서 옆으로 나오는 가지를 측지라고 합니다. 어떤 과수이든 이 측지를 활용하여 결과지로 만들어야 일도 쉽고 좋은 과일이 달립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이 순도 그냥 두면 끝이 잘 멎지 않습니다. 후지 같으면 수평 이하로 눕히는데 보통 유인초나 유인집게, 유인줄로 유인합니다. 가지는 세워질수록 자라려고 하고 눕혀질수록 열매를 단다고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이 멈추고 7월이 되면 여기에 꽃눈이 옵니다. 물론 멈춘다고 무조건 꽃눈이 오고 그 꽃눈이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있도록 해야 멎은 순에서 꽃눈이 오고 그 꽃눈이 튼실하게 자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새순이 한 뼘 정도 나왔을 때 끝순 서너 장을 손톱으로 잘라내면 이 신초는 자른 면에서 다시 2차 순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가지 안쪽에서 새순이 발생하여 멈춥니다. 바로 앞에서 본 사마귀만한 화속성 과지나 때로는 그보다 긴 단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유인하여 성장이 멈추면 거기에 꽃눈이 오고 그 꽃눈이 튼실하게 자라면 좋은데 앞에서 과일나무는 기회만 있으면 자라려고 한다고 했죠. 여기 순을 멈추었다가 다시 터졌습니다. 다시 잎을 내는 겁니다. 자라려고. 이런 기회를 주면 꽃눈을 달았다가도 털어버리고 다시 자랍니다. 어떤 기회인가? 첫째, 질소 성분을 과다하게 주어 나무에게 자라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를 처음 재배하는 사람은 이처럼 나무를 키우죠. 유목이야 일단 나무를 키워야 하지만 과일을 달 시기부터는 무작정 나무만 키우면 과일을 달 리 없는데도 좋다는 것은 다 주죠. 둘째, 장마가 계속될 때입니다. 일부러 질소분을 공급하지 않았지만 땅속 수분과 질소 성분이 과다하게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무의 세력이 너무 좋을 때도 그렇습니다. 겨울 전정 때 나무를 깊이 자른 강전정을 하였거나 열매가 달려 양분 소모를 해야 하는데 양분이 모두 새순으로 가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갈반병 같이 잎이 많이 떨어지면 살아나려고 새로 잎을 많이 냅니다. 이때 멈추었던 끝순이 다시 터집니다. 이런 달이 없이 끝순이 터지지 않고 이 가지의 햇빛을 받으면 차츰 꽃눈이 오고 또 커집니다. 앞에 얘기한 질소 성분은 꽃눈이 터질 위험이 있고 반대로 인산 성분은 꽃눈을 잘 오게 하고 발전시킵니다. 인산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종실비료입니다. 연면시별 인산은 당연히 수용성이어야 하는데 이 수용성 인산 비료는 인산칼리, 인산칼슘 등이 있습니다. 인산칼슘도 치고 인산칼리도 몇 차례 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 동계 전정을 해보면 끝이 붓처럼 부드럽게 맺힌 것은 좋은 꽃눈. 여기처럼 마디나 주름이 있는 것은 지난 여름 멈췄던 순이 다시 자랐다가 다시 멈춘 것입니다. 좋은 꽃눈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잎눈이죠. 봄 되면 다시 잎이 나옵니다. 봄이 되어 사과꽃이 필 때 한 화방에 5-6개의 화려한 꽃이 피어야 수정 길쭉도 잘 되고 우량한 과일로 발전합니다.